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나와 남이라는 작품을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일단 갈래가 수필이에요. 그러니까 수필은 교술갈래라고 하죠. 자, 수필은 가장 기본적으로 경험을 통해 자기가 깨달은 어떤 바에 대해서, 즉, 나의 내면의 반응, 내적 반응이라고 해도 되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재는요, 나와 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부분 시작을 했더니 아주 옛날 프로메테우가 인간을 빚으면서 각자의 목에 두 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라고 어떤 신화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신화를 인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집중하게 하고 주의를 환기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보따리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앞쪽에, 또 다른 보따리는 자신들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등 뒤에 달아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들의 결점은 잘도 보고 시시콜콜 이리 뒤지고 저리 꼬투리를 잡지만 뒤에 매달린 보따리 속의 자기 결점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라고 해서 신화를 인용함으로써 사람들이 남의 결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좀 남의 결점을 많이 보게 된대요.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따지고 보면 아무리 평판 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인간 성향이라는 게 모두 양면적이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대바라졌다고 욕한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게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반대로 겸손하지 않게 뭔가 나서는 사람은 되게 되바라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똑같은 모습 혹은 이런 것을 보고도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야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상반된 해석의 예시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쾌활하고 자루진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욕하고, 자루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를 잡는다고 욕을 한대요. 또는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상냥하지 못하면 뻣뻣하다고 욕한다. 또 마지막으로 너그럽고 많이 베푼 사람에겐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구두 세이고 편협하다고 욕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네 가지의 상반된 해석의 예시를 나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무슨 모습을 막 A가 별로면 나대이는 좋아야 되는데 A도 별로, 나대이도 별로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처음으로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문학작품 분석법을 가르칠 때 나는 역할 바꾸기를 역설한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즉, 자신의 경험을 지금 녹여서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번 학기 영문학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작물이라는 작품을 익혔다.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스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작품의 이야기를 지금 요약해주고 있죠. 자, 작품을 요약해서 좀 핵심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십장 호머 베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다.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학생들은 평가를 한대요. 학생들의 에밀리에 대한 평가인데요.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미친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버리면, 즉 내 일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남이라고 본다면 더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작중 인물은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깊은 토론이 안 된대요.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학생들 말 맞다나 에밀리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학생들의 평가 중에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자,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하죠.
즉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보라고 하면 즉 입장 바꿔서 네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이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죠.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 라든가 에밀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지요 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듯한 비평적 접근을 한다라고 여러분 입장을 바꿨더니 작품 속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요. 학생들의 에밀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그쵸? 에밀리를 남으로 봤을 때는 미친 사이코 같아요라고 하더니 에밀리를 나로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의 포인트가 생긴 거야.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얼굴에는 눈 두 개, 코 한 개, 입 한 개가 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조합, 눈 두 개, 코 한 개, 입 한 개의 조합을 말하는 거죠.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얼굴이 다 제각각 다를 수 있는가? 100명은 고사하고 그 똑같은 조합으로 크로마뇽인 이후 완벽하게 두 얼굴이 정확하게 똑같이 겹치는 예는 없었으리라. 즉 한마디로 사람들은 뭔가 좀 비슷한 듯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비슷한 건 뭐야? 눈, 코, 입의 조합이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건 뭐야? 그게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속모습은 겉모습보다 더 차이가 난대요. 속모습은 뭐야? 그렇지. 뇌를 말하는 거고요. 겉모습은 외향적인 걸 말하는 거야.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큰 골, 작은 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두뇌마다 제각각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나 굵고 주름 잡힌 정도가 달라서 절대로 두 개의 두뇌가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라 갖는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의 작은 선이나 주름을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억만년이 지나도 똑같은 두뇌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 자, 비슷한 건 뭐야? 조합. 다른 건 뭐야? 근데 완전한 생김새. 또 다른 건 뭐야? 뇌의 모양 이런 거죠. 앞뒤로 보따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보따리를 뒤적거려보죠. 여러분 앞보따리에 뭐가 있다 했어? 그렇지. 남의 결점이 있다라고 했죠. 결국은 앞보따리나 뒷보따리나 속에 들어있는 건 매한가지다. 즉 남의 결점, 나의 결점. 인간이라면 비슷한 결점이 있겠죠.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다 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한다면 평가도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어차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니 여러분 자 이거는요.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즉 나에게 맞는 도수라는 거는 나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관점.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못생겼다고 흉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다행이다. 여러분, 서로 다른 안경이라는 건 뭐야? 저마다의 관점을 말하는 거죠.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며 사는 게 너무 시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아, 자신의 경험이죠. 며칠 동안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역지사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글쓴이가 자기가 그 사람 상황이었다면이라고 역지사지를 하면 나라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까짓것 그냥 용서해버리자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다라고 지금 역지사지를 하면은 우리가 남을 이해하는 그런 기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유행가 가사에서 남에서 점을 하나 빼면 님이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쵸? 여기 이거 빼면 님 되죠.
아닌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6살짜리 조카가 갖고 노는 자석 글자판의 글자놀이와 같은 건지도 모른다. 남에서 받침 하나 빼면 나가 된다. 점 하나 옮기면 너가 된다. 남의 받침과 획을 잘못 갖다 붙이면 놈이 된다. 사람 사는 게 엎치나 뒤치나 마찬가지이고 나, 너, 남, 놈도 따지고 보면 다 그저 받침 하나, 점 하나의 차이일 뿐이다. 자, 그럼 봐봐. 나, 그리고 너, 타인, 남, 타인, 놈. 근데 나쁜 놈, 그쵸? 나쁜 타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토시 하나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야. 차이는 아주 미미하니까 입장 바꿔서 이해하며 살자라는 거겠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악착같이 나와 남 사이에 깊은 골을 파놓고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런 깊은 골 파놓고 갈등하지 말고 서로서로 이해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나와 남의 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죠. 그걸 사색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대한 자세의 필요성. 즉, 뭐겠어? 이해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 이해는 뭐가 필요하다?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신화와 강의 사례를 소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요. 그쵸? 프로메테우스 신화, 그리고 나의 영문학 강의죠. 두뇌 과학자들의 연구를 제시할 내용의 신뢰성, 믿음직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지. 보편적으로 경험할 법한 상황을 제시해서 공감을 유도한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상황 좀 겪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혹시라도 좀 질문을 하고 싶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있으면 정리를 좀 하면 좋겠죠?